엔비디아 최고의 호재가 떴는데 정작 오늘 개미들은 손절 매도에 나섰습니다. 7,300에서 8,900 매물대에 갇힌 투자자들의 피눈물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서민 투자자가 놓친 반도체 신호 지금 짚어드립니다. 자, 요즘 인간 마운자로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아니 마운자로를 하루에 몇 대를 맞는 거예요? 살 왜 이렇게 빠졌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살이? 네,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와. 마운자로겠죠. 아니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고 그럼 뭘 먹어요? 일단 고기를 먼저 먹고 야채를 네. 먹고요. 밥은 하루에 한 3숟갈 먹나? 아 그래요? 제가 라면을 끊었다니까요. 아 라면을 좋아했는데 라면을 끊었어요? 라면, 짬뽕, 짜장 이런 걸 안 먹습니다. 왜요? 살 좀 빼보려고요. 야. 아니 우리 방송 그 밀가루 업체 사장님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듣고 계시는데 말을 그렇게 하세요. 고기 쪽에서 연락 오겠죠. 와 어마어마하게 살 많이 네, 빠졌네. 진짜. 그래서 몇 킬로그램 빠졌죠? 한 12kg 정도? 예. 12kg? 얼마 만에요? 한 3달? 아니 근데 예. 뭐 살 많이 빠진 것도 그런데 예. 그 좀 피부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네네.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 그런가요? 네. 뭐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살이 좀 빠지니까 뭐 숨겨졌던 턱선이 살아났다. 뭐 오, 이런 얘기. 진짜 그래요? 보기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네. 야 들었어요. 오늘 저도 그러면 자극 받았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다. 와, 나 그러면 잘생겨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가 살도 빼고 지금 코스피도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봐요.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때는 제가 또 관심 많아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지금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이슈가 있고? 뭐 안 보시더라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공부는 해야 돼,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 중반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도체도 올랐고 오늘은 전선 변압기, 2차 전지 이쪽도 급등을 보였고요. 상당히 지수로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뭐 환율이라든지 채권 금리도 요동을 크게 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통위 부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었다 보고 있고요. 자, 오늘 확실히 이제 이야기된 것은 엔비디아 쪽의 이슈가 가장 크게 엔비디아 야. 무슨 이슈 있어요? 실적 발표를 했죠. 오늘 네, 네. 어떻게 됐어? 그래서 보통 최근에 엔비디아가 드라마틱한 실적을 숫자를 보여줬지만 예. 주가는 항상 그 뒤에 빠졌거든요. 네. 굉장히 그래서 좀 우려가 많았고 단순한 서프라이즈만 가지고 이게 갈까라고 고민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본장에서도 약간 밀렸고 시간 외에서도 실적 발표하면서 좀 밀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딱 네 가지 정도 포인트가 이제 엔비디아를 밀어 올리면서 오늘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으로 굉장히 좋게 만들어줬던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내용이 나왔나 보네. 네, 상당히 좀 잘 기울어 들어보시면요. 체크포인트 첫 번째인데요. 그 지금 매출 되게 좋죠. 실적도 좋고. 근데 다음 27년 연도 회계연도에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를 컨센서스가 45% 정도 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봐도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큰 회사가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 45%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런데 회사가 가이던스를 70% 성장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온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예. 그 내용 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수요가 없어서 70%가 아니다. 수요를 다 감안하면 100%까지도 올라갈 건데 오히려 수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품의 공급 제약이 있어서 70%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다. 그럼 그 공급 제약이 뭐죠? 반도체. 메모리. 와 대박 사건. 그러니까 수요를 다 따지면 예. 이거 한 100% 더블 정도도 내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공급 제약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70% 정도밖에 말을 못하지만 수요를 그대로 다 반영하면 상당한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급 때문에 지금 이것도 상당히 낮은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와.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 역시 공급에 부족이 있다는 거 예. 말을 했다는 게 방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보통 보면 큰 회사들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런 AI 쪽에. 근데 이번에 성장률을 보니까 큰 회사 말고 그 ACI라 그래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 외에 뭐 기본적인 네오 클라우드 서비스나 다른 쪽들 그다음에 소버린 AI로 해서 국가별로도 이렇게 각자 AI 그렇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쪽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만 계속 생각하고 빅테크가 무너지면 안 돼. 뭐 채권 발행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을 이번에 보니까 그쪽도 물론 성장을 했지만 성장률 기울기가 엄청나게 올라온 게 그거 외에 다른 쪽의 성장률이 확 튀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뭔가 있네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빅테크 이외의 다른 성장률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이 결국은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 서비스라든지 메모리 이쪽 부분에 프리미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쪽이 성장한다면 우리가 지금 채권에 대한 이슈들 굉장히 불거지고 금리가 불안하고 이런 이야기 막 순환 출자고리 막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 무너지면 다 안 네, 된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외의 섹터 고리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니까 야, 이쪽의 매출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야 이건 되는 거구나. 되는구나. 확산이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뭐 구글 뭐 이런 데 말고 또 네. 뭐 국가도 있고 뭐 이게 진짜 거래처가 너무 많았더라. 거기 다 잘 되더라 이런 네네,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 지원 모델도 새로운 수익원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최근에 뭐 금융 구조를 뭐 대출 제공하고 뭐하고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대출기관이 프로젝트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구조를 바꾸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보증해줄게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보증 규모가 상당히 작게 나가고 금융 쪽에다 맡기고 이쪽에다가 이게 던져놨어요. 새로운 금융구조를 만들었는데 자, 이게 이거 알아듣고 있어요, 최영지 씨. 좀 멍하네. 이렇게 되면 안 돼. 네. 자꾸 뭐 해치우고 가려고 해. 하나를 하더라도 최영진 씨한테 알려주고 가셔야죠. 그게 뭐예요? 엔비디아가 예. 칩을 파는데 칩을 팔아.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칩 사라고 한 거야. 그래, 이 위험하잖아,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나도 지금 처음 듣는 거야. 너랑 같이 듣는 거야. 돈을 빌려주고 칩 사라 이게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 그걸 한다는 거야. 엔비디아가 이것까지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요소가 좀 줄었다는 거지. 그렇죠. 맞죠?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가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생기냐 하면 첫 번째, 엔비디아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게 두 가지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를 판매 시점에 돈을 받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구조가 자르니까 보증된 최저 기준선을 초과하는 임대 수익에 대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짜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몇 년간 연속적인 수십억 달러의 금융으로 인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온다는 것도 이번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매출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이것도 수십억 달러 정도의 연속적인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탄탄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이번 매출이나 숫자에 대해서는 중국을 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가정을 빼고 중국은 아예 그 신경도 안 써도 될 정도로. 네네 엔비디아가 이야기했던 지금 이거는 중국은 아예 신경 쓰지 마. 와, 대박이네. 근데 이거 만약에 좋네. 중국이 좀 더 열리면 플러스 알파야. 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적인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이게 있겠네요. 제일 큰 호재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중국 시장이 아니요?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죠.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커질지 아니면 정말 없을지 아니면 일부 좀 플러스 알파 정도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기대감 속에 녹아 있는 게 중국은 아예 그냥 빼고 신경 쓰지 마. 나머지만 봐도 이 정도야. 그것도 수요를 다 충당하면 더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예년에 70% 정도도 뭐 나올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메모리가 부족해서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대박 사건이네요. 그 정도 나온 거고요. 거기다가 아마존이 2029년 회계 연도까지 차세대 베라 CPU를 포함한 엔비디아 GPU를 200만 개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만 개. 네, 이거 뭐 숫자가 좀 가늠도 안 됩니다. 네, 가격이. 느낌도 안 오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이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 구조나 이런 게 확 되다 보니까 완전히 뭐 엔비디아가 완전히 그냥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사실은 정규장에서도 빠졌고 시간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빠지다가 5%대 플러스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이제 시간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오늘 밤에는 엔비디아가 좀 높게 올라간다면 미국 장의 숫자가 좀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영진 씨 다 이해를 못하신 것 못했어. 아니, 최영 씨는 너무 안고 가지 맙시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겁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사실 이제 뭐 부장님께서 촘촘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의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너무나 중요했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1, 2등이 지금 사실상 증시를 다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고요. 1등이니까. 그럼 AI 생태계 자체를 얘네들이 한 중심에서 이끌어가거든요. 얘네가 실적이 좋은 거야? 돈 벌고 있는 거야? 이게 생태계 전체의 바로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한 7거래일 연속으로 사실 주가가 빠지고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네, 그래서 뭐꼭 나쁘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혹시 미래 전망이라든지 우리가 궁금해하던 얘기 중에서 뭔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얘기가 나오면 야 이거 불안하니까 회피를 좀 하자 뭐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의구심까지 있을 정도에서 사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 거니까 너무들 궁금해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은 돈을 잘 벌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은 962억 불이 나왔는데 뭐 단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10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작년 대비 2배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더 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2배 가능하지? 라고 해서 2배를 키웠다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단은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네. 1% 성장도 사실은 나는 대단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그게 2배가 올라버렸어. 그렇죠. 매출이 105%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와. 그런데 이제 양적으로도 좋은데요. 내용, 질적으로도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한 매출이 11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센터로 번 돈이 매출 신장률이랑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왜 중요하냐면 야 AI 그거 돈 되니? 라고 하는데 봐봐 데이터 센터 지으면 짓는 족족 돈 되잖아 라고 하는 걸 보여주니까 양적 팽창 그리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 만드는 족족 돈 돼라고 하니까 질적으로도 쓰는 돈이 전혀 뭐 감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포인트는 AI 생태계 돈 들어가는 거 성장 이상 없네라고 하는 시장의 메시지를 주게 된 거죠. 일단 큰 틀에서 그런 의구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과 이제 매칭해야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매칭되는 게 뭐냐? 사실은
이번 그 엔비디아의 실적 중에서 매출은 참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 남겨 먹었냐. 지금 차퍼 다 뛰고 얼마 남았어?라고 하는 매출 대비 이익률이 중요하잖아요. 네. 요게 저번에 발표할 때는 70한 4% 정도 됐어요.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엔 얼마 될까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매출 볼륨이 2배 났는데 이익도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게 엄청난 거죠. 예. 가능해?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분기는 어떨 것 같아라고 하니까 다음 분기는 72, 3 정도로 낮아질 것 같아라고 예상을 했어요. 74에서 72, 3으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엔 어때? 그랬더니 뭐 71, 72는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는 72, 73은 조금씩 이제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굳이 다음 분기에 피크를 찍고 조금 내려오는 이유가 뭐야? 아, 다음 분기에 내가 비용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그게 뭔데? 아까 부장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내 돈을 빼가는 애가 있어. 그게 뭔데? 엄청난 메모리 값 상승 때문에 내가 조금 마진을 손해볼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반도체 값이 다음 분기에 더 올라. 나는 그걸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박 사건. 대박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피크야? 정점이야라고 하는데 아니야 뭐야 이렇게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믿네 안 믿네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는 사람 전 세계 반도체를 가장 많이 가져와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칩을 만들고 하는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에 극단적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에 나 마진 줄어 라고 얘기해 준 거죠. 돈이 야 이렇게 되면 뭐 삼성 하이닉스는 난립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예.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그래서 내가 칩 관련해서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이런 애들한테 사야 돼.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장기로 묶어놨어. 장기로 묶어서 한 번에 좀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묶어놓은 돈이 있거든. 그거 얼마인데 그랬더니 그거 저번에 한 900억 불 정도 돼. 이번에 그거 좀 늘려잡습니다. 얼마나 늘려잡아 그랬더니 2,700억 불로 늘려잡아요. 와. 한 방에 1,600억 불을 늘려잡습니다. 와. 뭐예요? 돈을 계속 더 주고라도 장기로 계속 묶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돈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오는 거지. 하이닉스, 삼성,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로 먹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요. 앞으로 반도체 가격 관련해서 더 피크로 올라간다고 예상을 그러니까 확언을 시장에다 해준 거예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말하면 안 믿어도 얘가 이 돈을 이렇게 쓴다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결정적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내년도 실적 가이드를 그냥 아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아까 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작년 대비 올해 지금 100%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은 어때? 그랬더니 내년에도 한 70% 올라? 아니 작년 대비 2배를 먹었는데 내년에도 그건 2배까지 올라간다고? 야, 니네는 뭐 무적이냐?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얘기하니까 그거 우리가 겸손하게 얘기한 거야. 내년에도 100% 이상 가. 근데 내가 일부러 70이라고 깎은 거야. 왜냐하면 그 30은 반도체 때문에 병목 때문에 깎아야 되라고 하니까 와. 내년 매출까지 이상 없다라고 야. 간접적으로 확인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석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네. 4분기 피크. 앞으로도 계속 장기로 묶어가지고 1,600억 불을 더 쓰고 내년까지도 계속 내가 얘네들 때문에 극단적으로 마진을 손해봐야 될 정도야 라고 할 정도니까 반도체 관련한 경기가 이상 없다는 확인이 이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차세대 가속기 칩 베라루빈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아무튼 이제 근데 그거 잘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모델. 신모델 잘 돼. 그랬더니 벌써 양산 들어갔지. 영상. 주요 고객들 라인 다 확보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이닉스 HBM이 들어가는데 하이닉스가 HBM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추가 양산이 되고 추가 고객까지 다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이닉스의 양산 캐파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뭐냐? 삼성도 이쪽에 납품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 하이닉스 혼자 가지고는 계속 못 늘려요.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그동안 HBM 관련해서 원래 옛날에 하던 레거시 반도체는 잘 했는데 HBM 관련해서 조금 뒤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고야 실수했다라고 하면서 HBM3에서는 우리가 늦었는데 4나 4, 2부터는 확실히 따라갈게라고 했는데 그쪽 관련해서도 공급처가 뚫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삼성 관련해서도 또 다른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AI 생태계 이상 없다라는 확인 문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가 묶여 들어가는 거에 관해서 여전히 이상 없다라는 확인 문서가 나온 거다라고 보니까 시장이 오늘 우리가 환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의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네. 그렇죠. 예. 더할 나위 없어. 듣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왔다. 다 이렇게 봅니다. 나와버렸어 오히려. 네. 아이고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안 놀랐네. 그렇죠. 맞죠?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더 올라도 되는 호재이긴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개인분들이 오늘 순매도가 좀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7천 한 2, 300대에서 한 8천 한 후반대에 사실은 매수대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 6월 전에 올라갈 네. 때 그분들은 장기 우상향이 있을까라고 조금 아직도 좀 못 믿으시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그게 뭐 연말까지겠어? 언제겠어? 난 그때까지 못 기다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나는 손실을 반이라도 많이 하고 던질게라고 하는 그런가 보네. 사실상의 이 매도 물량이 몰려 있는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매물대를 만나고 올라가다가 매물대를 만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추가 상승 정도는 충분히 점치를 볼 만한데 개인 순매도가 조금 크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는 봅니다. 예. 다만 중장기 우리가 우상향이나 반도체 관련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늘 시장이 신뢰를 갖느냐 못 갖느냐가 핵심인데 네. 거기 관해서 중요한 자료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관련한 소식은 조금 다뤄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금리가 쭉 내려가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쭉 낮은 상황에서 동결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인상이 한 번 됐습니다. 네. 한 번 인상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은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방향이. 피벗이죠. 네. 쭉 가다가 이제 반대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이 이제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바꾼 첫 번째가 한 번 지났는데 연속으로 올릴 거야? 아니면 한 번 올린 것까지 이제 시장이 신호를 주고 네네. 조금 기다려가면서 동결로 올릴 거야. 가냐. 이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팽팽한 전망이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시장의 전망은 반반이에요. 올린다, 동결이다,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국은행이 2번 연속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한 번 올리고 올리자마자 2번 연속 올린 건 사상 처음이에요. 예, 그건 이제 백투백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결정했냐면 일단 우리 경기가 너무 좋다. 무역 좋고 수출 잘 되고 반도체 너무 호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호황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올해 잘하면 3점대 중반까지도 가능하겠고요. 내년도 2점 중반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보니까 실제로 국가 경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네. 돈이 많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물가가 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 물가도 조금 힘들어. 건적건적해. 그러면 선제적으로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 돼. 집값도 조금 불안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다소 좀 빠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0.75로 이제 붙습니다. 1% 안쪽으로 붙어요. 그럼 환율에는 다소 안정적인 효과를 주겠죠. 예. 자, 아무튼 한국은행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럼 시장에서는 깜짝이야. 금리가 올라가네. 그럼 시중금리 따라 올라가든지 뭐 발작적으로 놀래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언젠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은행이 한 3번 정도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현재 시중금리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안 올리면 시중금리랑 기준금리 차가 너무 벌어져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건드려주면 그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시중금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너무 낮은 곳에 있으면 기준금리를 건드려도 시중금리가 너무 멀리 가 있으면 기준금리의 시작 조작 기능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려붙인 게 오히려 기능적으로는 잘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시장에서도 오히려 아까 부장님 긍정으로 말씀처럼 받아들여요? 긍정이라기보다는 놀려야 되는데 왜 안 놀랬냐라고 놀리지도 않아. 하냐면 그 정도는 따라 붙어줘야지라고 수용성이 있는 수용성이 상황이었어요. 높아졌어. 네. 기다리고 그래서- 있었어, 예, 오히려.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금리가 올라가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인데요. 앞으로인데 앞으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원들도 이렇게 점을 찍어요. 난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자기 예상을. 그래서 그 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점도표예요. 점도표. 네, 점도표가 나왔는데 지금 3.0인데요. 예. 3.25의 평균값이 몰려 있어요. 3.25. 그럼 뭐예요? 한 번 올린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네, 중기 내에서 한 번 올린다는 거니까 지난번에 올렸고 이번에 연속으로 올렸는데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겠네. 뭐 길어봐야 연말까지 한 번이나 연속까지 한 번 정도이겠네. 생각보다 완만한 완만하네. 인상이겠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빨리 올려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예, 예. 앞으로 거칠게 올리지 않겠다라고 전망을 하니까 시장은 다소 안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 금리 이슈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이제 말씀들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시름 돌리는 느낌입니다. 그 이번에 그 점도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점도표 기준도 6개월 내에요. 6개월 내에. 그래서 이제 3.25까지 올라가는 게 10명의 점도표가 찍혔기 때문에 가장 중간값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3.5까지도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물가가 올라가면 한 번은 더 올릴 수 있어 보긴 하지만 전체 10명이 가장 많은 사람이 3.25로 찍었고 그 6개월 내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번에는 2번 연속이었지만 예. 다음 6개월 내에 한 번 정도니까 속도가 이제는 완만해지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비둘기파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3.5에 그 찍은 사람 6명. 그 이름 써서 좀 내주세요. 그 경솔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미국은 한 사람이 하나 찍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 2개 찍어요. 그러니까 6명은 아니고. 그래요? 2개를 아. 찍어. 왜? 우리 숫자가 응. 몇 분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숫자가 많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 찍어도 분포가 보이는데 우리 6명이니까 이렇게 찍으면 끝나. 그러니까 2개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조금 약한 시나리오, 센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찍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찍어요? 네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2번 올리는 게 6개잖아요. 근데 동결도 5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3.0까지 올렸잖아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안 올릴 거야도 5개. 아, 5개. 한 번 올릴 게 10개. 두 번 올린 게 6개.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번 정도보다는 이제 한 번 정도가 한 번이나 아니거나 뭐 그 정도 되겠네. 그렇죠. 이제 양쪽에 두 번이나 한 번도 안 올린 거는 비슷하게 찍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3부 또 나름대로 또 용기 낸 그런 코너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좀 코스피 한 일단 8천까지는 좀 어떻게 해봐요. 너무 낮아. 네네. 맞습니다. 재미가 없어. 네, 재미가 없죠. 맞아요. 네. 확실히 재미가 없죠. 네, 네. 9,300에서 놀던 사람들이 밑에 내려버리니까 이게 흥미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 하이닉스가 쉬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를 이제 계속 끌고 나갔던 게 두 종목이고 지수 비중이 워낙 한 50% 정도까지 이제 많이 빠졌어도 그 정도거든요. 그 전에는 60%가 넘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두 종목이 좀 쉬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은 지수는 재미없지만 종목들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선, 변압기 급등, 2차 전지 급등, 그래도 최근에 소비재 업종들 뭐 삼양식품, 그다음에 뭐 K뷰티 관련 쪽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뭐 K뷰티 미용기기 이쪽도 굉장히 좋았고요. 일부 뭐 개별 종목으로 좀 또 호재가 있었던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종목별로는 굉장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수가 좀 안 움직이고 전자 하이닉스 좀 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오늘 보면은 삼성전기나 뭐 LG노텍 이런 것들도 올랐고 삼성 SDI나 뭐 LG연소 이런 것도 뭐 10%씩 막 올라가니까 이제 2차 전지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수는 좀 아쉽지만 종목은 그래도 7월 달보다는 숨을 쉴만해요. 7월 달은 다 숨도 못 쉴 만큼 다 숨도 못 빠졌잖아요. 쉬었어. 맞아. 네. 지금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쉬고는 있지만 네. 종목별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어서 알겠습니다. 잘 매매만 하시면 수익을 네. 꽤 가져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확실히 근데 음. 예전에 그 뜨거울 때보다는 두 분 인기도 많이 떨어졌죠? 뭐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인기요? 인기도 많이 옛날에 뭐 어디 나가면 많은 분들이 보고 환영받고 했을 텐데 지금은 안 그럴 거야. 네, 뭐 저희는 뭐 방송 나오는 사람이니까 음. 대신 뭐 아이고, 화도 맞고 아, 인기도 맞아요. 받고 그런 거죠 뭐. 네. 네. 아니 무슨 방송을 인기에 연연하면서 방송을 합니까? 아니, 지금 너 잡으러 간다고 지금 난리예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아 그래요? 네. 잡으러 오세요. 상관없어요. 오. 그런데. 네. 저희가 그거 보면 바로 주소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뭐 방송을 이제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찾아오신 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뭐 저희가 뭐 방송을 무슨 인기보다는 정확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또 경제인의 기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 야, 그 앵커 대돈이 아주 또 달라졌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체육 앵커한테 배운 거예요. 배운 거야. 아, 그럼요. 아직 지목에 조금 저렇게 또 덜 배웠어. 아직 덜 배웠어요. 덜 배웠어. 그럼 계속 나오겠습니다. 아이, 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 제약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장기 계약 확대는 호재지만 개인 매물대가 여전히 시장 상승을 억누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